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자, 오늘 내용. 유치도뇨간 제거 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것도 기본 간호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저번에 요 배양 검사하면서 유치도뇨관 얘기를 살짝 했던 것 같아요. 네. 인공도뇨라고 하는 부분에 크게 두 개. 단순도뇨와 유치도뇨가 있는데, 두 개가 목적이 좀 다르죠. 단순 도뇨는 뭐 잔뇨량 측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무균적으로 요 배양 검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제 소변을 이제 자연 배뇨가 힘들어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 뭐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유치도뇨는 보통 수술이나 검사 시 침상에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중환자인 경우 정확한 소변량 측정하기 위해서. 목적이 조금 다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단순도뇨는 한 번 넣었다 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요거 자체가 뭐 어떤 특정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두 개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도뇨의 주의사항이 그대로 그냥 유치도뇨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 단순도뇨를 따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단순도뇨, 유치도뇨 합쳐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도뇨에서 중요한 뭐 이렇게 회원부 소독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환자의 자세 이런 것들은 두 개가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유치도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자면 유치도뇨는 몸 안에 계속 고정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루닝이라고 하는 풍선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끝도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죠. 세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하나는 소변 주머니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을 거고요. 한쪽으로는 이 발루닝, 풍선을 불기 위해서 사용되는 증류수가 주입되는 길이 될 거예요. 자, 이 유치도뇨를 하는 경우에 먼저 주의사항이 단순 도뇨와 주의사항 비슷합니다. 여기에다가 뭘 추가할 거냐면 이 소변 주머니 있잖아요. 소변 주머니의 위치. 이게 배액이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방광보다 아래 위치해줘야 돼요. 그래야 역류가 되면 감염의 우려가 있죠.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변 배액 주머니는 침상 어디에다 고정하게 해요? 네, 틀에 고정합니다.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난간에 고정한다 있어요. 난간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니까 방광보다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난간이 아니라 틀에 고정해 주시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소변 주머니는요,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는 언제나 개방된 상태. 요거를 배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는다. 소변이 계속 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도뇨관을 교체하는 시기에 대한 게 있어요. 아이고, 도뇨관 교체 시기. 예전에는 2주마다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건 교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는 감염의 징후가 보일 시. 요렇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2주마다 한 번씩 교체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2주마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특별히 감염의 징후가 없다면 계속 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까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유치도뇨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자, 소변 주머니는 침상 난간 아니었었죠. 침상 틀에 고정한다.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거는 맞네요. 도뇨관은 평소에 잠궈둔다. 아니죠.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라 라고 했었고 도뇨관은 2, 3일에 한 번씩 교체도 아니었었어요. 도뇨관이 약간 꺾이게 있도록 고정한다. 이것도 아니었죠.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계속적으로 배액이 이루어지게 되고 고여있다 보면은 그 안쪽에서 염증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의사항 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치도뇨관 삽입과 관련 있는 무균술. 이거 단순도뇨, 유치도뇨 다 뭐라고 했냐면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했었죠. 헷갈리시나요? 자, 내과적 무균술은 대부분 소화기계 쪽하고 관계 있는 부분. 그리고 균이 있을 수 있지만 균이 퍼지는 걸 방지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역격리나 격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뭐 털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였었죠. 자, 외과적 무균술은 절대로 균이 있으면 안 돼. 그죠? 주사, 드레싱, 수술,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도뇨관 이런 애들이었었죠. 네, 이거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관장은 항문을 직장으로 통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기계, 얘는 외과적까지는 아니겠네. 격리, 역격리는 다 균이 퍼지는 걸 방지. 그래서 이거 아니었었죠. 위내시경도 소화기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외과적 무균술까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결론은 상처 드레싱.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 그죠? 제가 예전 거 다시 링크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헷갈리면 확인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합격은 기본이고 고득점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